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율은 71.2%로 집계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위안부 추모위원회가 뉴저지 위안부 기린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3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25센트 인상할 예정입니다. 헬로란 뉴욕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싸이의 비난글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 한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끝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외 국민 투표율은 71.2%로 집계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5만 8천여 명은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제외국민 223만여 명의 7.1%에 해당하는 많지 않은 수치지만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한 선거 제도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국민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1.2%, 등록 유권자 22만 2,389명 중 15만 8,235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각국의 표준 시간에 따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투표는 하와이 호놀룰루 투표소를 마지막으로 110개국 164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끝났습니다. 총 투표자 15만 8,235명은 지난 4.12 총선 투표자 5만 6,45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4만 3,201명, 국외부재자는 17만 9,188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72.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72.9%를 기록한 미주는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제외 공간 가운데 투표자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9,632명이 투표한 주일 한국대사관이고 크로아티아 한국대사관은 27명으로 최소 투표 공간으로 기록됐습니다. 주요 3개국 투표율은 13개 투표소가 있는 미국이 37,103명의 투표에 참가해 72.6%로 가장 높았고 각각 10개의 투표소를 둔 중국과 일본이 24,330명, 68.2%와 25,312명, 67.8%로 집계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투표소 선관위와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7,5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미국 내 13개 투표소 중 꼴찌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제도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보도에 주성훈 기자입니다. 재외선거인 1,968명, 국외부재자 5,580명, 총 투표자 수는 7,548명. 어제 끝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뉴욕 지역 결과입니다. 전체 등록 유권자 11,105명의 68%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무려 셔틀버스 운행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 이용자는 2,600명으로 뉴저지 지역에서 1,230명, 플러싱은 1,027명이 이용했습니다. 뉴욕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11,105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 투표 참가자 수는 LA 8,156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87.4%를 기록한 앵커리지가 가장 높았으며 댈러스 84.6%, LA 79.6%를 기록했습니다. 68%를 기록한 뉴욕은 미국 내 13개 투표소 중 10번째입니다. 무려 셔틀버스가 큰 역할을 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맨하튼 투표소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어제 투표 직후 외교 행랑에 담긴 투표지는 오늘 낮 대한항공 082편으로 한국에 보내져 각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개표는 한국 시간 19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후 일제히 실시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버겐 카운티 청사 앞 기린비 건립을 두고 총력을 다해온 버겐 카운티 위안부 추모위원회가 뉴저지 위안부 기린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을 알린 뉴저지 위안부 기린비 위원회. 위원회는 이미 세워진 기린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린비를 세우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린비가 많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좋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들어서는 추진 과정과 들어설 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날을 제정해 매년 행사를 갖고 인권 관련 교육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위원회는 식민지 통치로 억압받았던 타민족들과도 연계해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또 개인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누구든지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함께 동참해 주셔가지고 각자 좋으신 그 의견 내놓고 해서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위원회는 뜻을 함께할 개인이나 단체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위원회 동참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뉴저지 한인상록회나 펠팍 한인회, 시민참여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들어서게 될 버겐 카운티 일본군 강제 위안부 기린비의 제막식은 오는 15일 토요일 12시에 해켄색이 위치한 버겐 카운티 청사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 프리미어 트래블러로부터 세계 최고 항공사상 등 3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열린 시상식엔 아시아나 항공 윤영두 사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의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거대한 크기의 샴페인을 바텐더가 힘들게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올해의 세계 최고 항공사상을 축하해 주간사가 특수 제작한 샴페인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올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프리미어 트래블러로부터 2012 세계 최고 항공사상, 최고 승무원상, 광고 캠페인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항공사상은 3년 연속 수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아시아나항공이 지향하고 있는 능동적 서비스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항공사의 초인류 기업답게 안전과 서비스를 지향하는 인류 항공사가 되도록 최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시아나의 기내 서비스와 승무원이 세계적 매체와 평가 기관 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기내 매직쇼, 메이크업 서비스 이벤트, 기내 요리사 및 소믈리에 운영 등 고객 중심적에 특화된 서비스 때문입니다. My own personal experience was one that was so wonderful that when I landed in Seoul, I did not want to get off the plane. I had a facial, I had a manicure, I had the most incredible Korean food, and it was all done with so much graciousness and kindness that I truly wished I could just get back on the flight and repeat my experience on the way back to New York.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프리미어 트래블러사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며 매년 올해의 항공사, 호텔 등 여행업계 전반에 걸쳐 시상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요즘 한인들 사이에서는 지하철 타기가 겁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 한기석 씨 사건도 한 몫을 했지만 나날이 오르는 지하철 요금 때문인데요. 요금 인상 따로 서비스 개선 따로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어제 무제한 정액권 요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인상안을 잠정 확정하고 오는 19일에 열리는 이사회에 최종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잠정 인상안은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의 1회 승차 요금을 현행보다 25센트 올려 $2 50센트로 일회용 탑승권인 싱글 티켓 역시 25센트를 올려 $2 75센트로 하며 30일 정액권은 $8가 오른 $112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일주일 무제한 정액권은 $29에서 $30로 인상하는 안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7%까지 제공하는 카드 적립 보너스 포인트의 변동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결국 5에서 7% 선 사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10월부터 4개의 인상안을 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 잠정 인상안을 이사회 표결에 붙여 최종 확정한 뒤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구종말론에서 반미 표현에 이르기까지 싸이의 치솟는 인기와 더불어 그에 대한 진실과 오해 공방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욕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싸이의 비난글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데니얼 헬러란 뉴욕시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싸이의 반미 논란을 다룬 기사를 링크한 뒤에 왜 우리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이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발 좀 설명해달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헬러란 의원의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싸이는 내년이면 사라질 거다. 뮤직비디오는 재미있지만 싸이는 바보 같다. 무시해버려라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은 최근 싸이가 지난 2004년 이라크 사람을 고문하는 미군을 죽이자는 랩을 불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미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싸이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반미가 아닌 반전 시위였다며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단어에 대해 상처를 받게 한 데 유감을 표했고 과격한 단어 사용에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싸이의 반미 랩 논란을 인터넷판에서 상세하게 보도했던 한 언론은 싸이의 성공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며 그는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자 두 딸의 아버지로 군 복무까지 마친 인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맨해튼에서 사설 기숙사를 운영하는 부부가 공금 횡령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과거 우수 비영리 기관에 선정된 전력이 있는데요. 교묘하게 위장된 우수 비영리 단체의 비리에 더욱 분개하게 됩니다. 뉴욕주 검찰은 어제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설 기숙사를 운영 중인 에듀케이션 하우징 서비스사의 전 회장 조지 스캇과 그의 부인 윤숙 스캇 그리고 이사 5명이 스튜던트 서비스사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공금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스캇 부부는 지난 1987년부터 저렴한 자취방을 제공하며 높은 렌트비를 받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케이블 TV, 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유령 회사인 스튜던트 서비스사를 차린 뒤 교묘하게 에듀케이션 하우징 서비스사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한 공금으로는 콜로라도 등지에 고급 콘도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스캇 부부는 450만 달러 그리고 이사 5명은 각각 20만 달러씩의 과징금을 물기로 뉴욕 주정부와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과징금을 학생들의 렌트 인하와 시설 개선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실제 미 국제공항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입국하는 영주권자들이 많은데요. 미국의 경기 불안과 높은 생활비 등으로 한국행을 택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국 체류도 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올 8월 현재 한국에서 재외동포 거소 신고를 하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미주 한인은 44,421명입니다. 이는 2009년과 2010년, 2011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내 미주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전문직 등에 종사하면서 모국에서 활동하려는 2세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높은 생활 수준과 경제 회복 가능성 등이 한국 내 재외동포들의 장기 체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2세 제도 개선과 외국어 교육 강화 등의 정책도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미주 한인의 수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주민은 2009년에 110만 6,800여 명, 2010년에는 113만 9,200여 명, 올해는 140만 9,500여 명으로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합니다. 그럼에도 뉴욕시에서 하루 평균 5건의 스쿨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DNA인포닷컴이 뉴욕시 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2011에서 12학년도 기준 총 1,700여 건의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9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자 5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스쿨버스 운전자가 사고 책임자로 결론이 난 경우만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 교육청은 50여 개 통학버스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고 6,700여 대의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엠보이 버스 컴퍼니로 총 408건의 사고에 연루됐으며 로건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사도 120여 건, 리들리치도 10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학부모와 교육 옹호단체들은 특히 특수교육생들의 스쿨버스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국의 대선 전망 이어집니다. 한국의 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국민선거가 어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15만 8,235명의 투표에 참여해 71.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뉴욕 지역은 7,548명의 투표에 참여해 68%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뉴욕 지역의 투표율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뜨거웠던 재국민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선은 투표일 일주일여를 앞두고 막바지 대선 후보들의 뜨거운 유세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연결해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차 TV 토론이 끝났는데요. 어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경기 침체 원인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현직 대통령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도 뜨거웠던 것 같던데요. 우선 2차 토론이 경제 주제였기도 했지만요.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 세계적 금융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유럽의 경제 위기도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장기 침체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바닥을 쳤다 안 쳤다 아직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예, 차라리 뭐 올 겨울 내년 초에 바닥을 친다라고 하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데 오히려 뭐 더블 딥이라든지 어려움이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국민적 기대가 이런 토론에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그렇게 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에 박근혜 후보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절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실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어제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그 부동산도 노무현 정부 때 급등했고, 대학 등록금도 노무현 정부 때 최고로 올랐고, 물가도 그때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여정부 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만들어져서 이명박 정부에 그대로 이전이 됐는데, 그때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무조건 이명박 정부에게만 책임을 묻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론을 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경제 실패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한테 있느냐 또는 참여정부한테 있느냐, 결국 이것은 박근혜 후보한테 책임의 일단이 있느냐 아니면 문재인 후보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공방으로 이렇게 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 침체 원인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면서 후보들마다 새로운 경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후보들마다 현실성 없는 희망사항만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토론이 뭐 1분 질문에 1분 30초 답변, 그리고 이 상호 간에 일문일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 깊이 있는 심층 토론은 토론의 룰 때문에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요. 또 양 후보의 답변 중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이것을 추궁하는 이 심층 토론 자체가 룰상 불가능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은 했지만 토론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 이제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론 2시간 동안 하는 중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만 토론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문제도 했고 일자리 문제도 했고 비정규직 문제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씩 다 다루다 보니까요. 한 주제에 좀 깊이 있게 천착하지 못해서 그래서 방송을 본 이 시청자들 국민들이 뭔가 좀 이 수박 겉핥기식의 토론이 됐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것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모두 공통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후보들의 토론 내용 중에 대기업들에 대한 개혁 문제도 주요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바로 잡겠다. 재벌 기업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하죠. 이 재벌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됐는데요. 그 직접적 계기는 사실 재벌들이 준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한테 이게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문제가 몇 년 동안이나 재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재벌 상속의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재벌 3세, 4세들이 젊은 나이에 별로 경험도 없으면서 작은 하청 회사를 만들어서 대기업 재벌 오너로부터 일감 모아주기의 혜택을 받아서 몇 년 만에 투자금의 몇백 배까지도 이 수익을 올리는, 그래서 2, 3년 만에 무슨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런 회사로 급성장하는 사례들이 드물지 않게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편법 증여, 편법 상속을 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그 일감이 중소 중견업체들한테 돌아갔어야 될 일감을 이 재벌 3세, 4세한테 모아준 셈이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의 불공정성도 많은 국민들이 화를 내게 만들었고요. 이제 또 특히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재벌 계열사가 심지어는 떡볶이도 하고 순대도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골목마다 있는 빵집도 운영하고요. 이게 삼성그룹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재벌이야말로 정말 문어발처럼 돈이 되는 일이면은 업종 가리지 않고 다 진출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심어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SSM 관련인데요. 이 대형 슈퍼마켓들은 대개 오너가 재벌 그룹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형 슈퍼마켓이나 SSM이 이렇게 골목에 진출하게 되면서 작은 슈퍼마켓들이 전부 다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매출이 급감하는 이런 것들이 불가피했습니다. 당장 대형마트에 가면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편리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까지 가서
물건을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소수 재벌의 오너나 재벌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소수의 대형마트 때문에 수많은 영세 상인들이 다 생업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재벌들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재벌들에 대한 규제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건전한 이 상생적 발전, 대기업도 발전하고 중소 중견기업도 발전하고 영세 소상인들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의 재벌들의 그 운영 형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국민들이 하게 된 거고요. 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다 재벌 개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한국의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들의 유세번외 전해 주시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유세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제주도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가 또 전방부대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제주도에 가서는 박근혜가 당선이 되면은 민생 정부가 될 것이다. 민생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민생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이념 공방이 다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자신이 구상하는 민생 정부를 택할지 아니면 문재인 후보의 이념 정부를 택할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민생 대 이념의 구도를 갖고 나온 것이죠. 네.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 유세를 쭉 했고요. 또 안철수 전 후보도 수도권에서 같이 동반 유세를 했는데요. 역시 그 정권 심판론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후보 모두 군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사병 월급을 2배로 인상하겠다. 이게 박근혜 후보 쪽의 공약이고요. 문재인 후보도 사실은 군장병 월급 인상은 사병들의 월급 인상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박근혜 후보를 수행했던 수행팀이 교통사고가 나서 네. 보좌관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렇죠. 그때 같이 사고를 당했던 홍보팀장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의식 불명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소식인데 박근혜 후보가 그 소식을 듣고 유세를 중단하고 다시 애도 기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선거 과정 막판에 이렇게 유세를 중단할 만큼 이번 사고가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나요? 안철수 전 후보가 조건 없는 문재인 후보 지원, 지지 유세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후에 실제로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는 광주에서 유세를 했고요. 그런데 지지율 상승이 한 2-3%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그 이상 좁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지지 효과는 지금 대개 다 반영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철수 전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같이 동반 유세를 하기보다는 따로 동선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줄여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 쪽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고요. 오늘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고대 앞에서 이제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유승희 의원이
그 민주통합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 몇 명과 함께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청년들과 함께 유세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 운동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맞으면 그래서 결국은 같이 하질 못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는 좀 이 거리를 두면서 투표 참여 캠페인만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행동이기는 한데 그러나 결국은 안철수 전 후보의 독자적인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 안철수 전 후보의 이 지원 효과 이거는 뭐 더 이상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선 전망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사의 후원으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개최한 할러데이 카니발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윌셔파크 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과 놀이기구 등이 마련됐습니다. 타임워너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후원으로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은 학용품과 장난감을 얻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 2,500여 명이 참여해 나눔의 즐거움을 함께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는 흔히들 자동차를 신발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자동차는 부를 과시하는 상징입니다. 보통 가격에 무려 8배가 넘는 자동차인데도 자동차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네요. Ready yourselves. One of you is going to win this car. 자동차가 우승 상품으로 내걸린 싱가포르의 한 행사장. 차에 손을 대고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자동차의 주인이 됩니다. 결국 꼬박 사흘을 견딘 사람이 겨우 우승할 만큼 치열한 경쟁. 싱가포르에서는 자동차 한 대 갖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So, for example, a China-made really small hatchback in Singapore would be equivalent to like a Porsche Boxster in America.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우선 경쟁 입찰을 통해 수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 보유 허가증을 구입해야 합니다. 소형차를 사더라도 우리 돈 6,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 무거운 수입세와 차량 등록비까지 합치면 원래 자동차 가격의 최대 8배까지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동차 값이 비싸도 초고가의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씩 굴리는 부자가 적지 않습니다. In Singapore, as the saying goes, a parent is slave to your child. So for me, I'm slave to my family. I want to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convenience of having transportation at any point of time that they would require that. 그중에는 아예 집안 거실 옆에 주차장이 딸린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I think Singaporeans generally love cars, so people are still willing to splurge on beautiful sports cars. 작지만 부유한 나라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는 부를 과시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연방재난관리청의 허리케인 피해보상 신청 마감일을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 28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아직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반드시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 뉴저지 잉그로드 클립스 실반 애비뉴 선상 한인 식당 주차장에서 연쇄 차량 터리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차량 터리는 오후 7시 15분에서 오후 9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났으며 피해 차량의 유리창이 모두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내 빈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7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플로싱 한인 병원 원장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치료가 필요 없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허위로 메디케어 보험금을 신청해온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 중이던 44세 최모 씨가 체포돼 지난 7일 서울로 송환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오피스텔을 수십 개 빌린 후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약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도주해온 최 씨는 최근 특별 단속에 체포돼 수사를 받던 중 사기 혐의 수배자임이 밝혀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아주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도 맑은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